저는 한의사 박용환 원장이라고 하고요. 강남 허준이라는 닉네임으로 많은 SNS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교대역 하랑한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환자분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식욕 억제를 통해서 억지로 참아가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빠지는 속도가 있지만 나중에 유지가 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요요가 오더란 거죠. 그런데 치료를 하면서 면역이 좋아지게 만드니까, 다시 말해서 건강하게 만드니까 살도 잘 빠지고 유지가 훨씬 더 잘 되고, 중요한 것은 체중이 빠지면서 못나게 빠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예쁘고 멋지게 빠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활력이 생기고, 그래서 면역이 좋아지는 방법을 쓰다 보니 다이어트도 더 잘 되더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면역 다이어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많은 분들이 기초대사량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량이 늘어서 기초대사량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도 물론 있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초대사량이 뭐냐면, 내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건강했을 때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더 많이 좋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이 나빠지면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운동한 것의 몇십 배의 기초대사량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빠지는 몸이 됐을 때 그 빠지는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다이어트 하실 때 나의 기초적인 건강이 제대로 되게 되면 다이어트는 저절로 되기도 하고 나중에 유지도 잘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면역이라고 하면 양의학에서 말하는 면역과 한의학에서 말하는 면역이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그 다른 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몸의 스스로의 인체 방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역 다이어트라는 것을 하게 된 큰 계기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다이어트, 굶으면서 지방 대사를 막 높여주는 그런 처방들을 했을 때 이 분들과 면역력이 안 좋아져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극단적으로 암이 있다든지 혹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항상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처방을 해드렸을 때 나중에 결과가, 후자분들이 면역이 안 좋아졌는데 제가 건강을 좋게 해드린 분들이 훨씬 더 결과가 좋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굶고 지방 대사만 막 높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억지로 참았던 분들은 물론 초반에 속도는 조금 더 빠릅니다만 나중에 요요도 잘하고요. 그러면서 빠지면서 이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얼굴이 막 이렇게 보기 싫게 변하거나 기운이 없거나, 그리고 장 기능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자체의 방어력을 높이는 것도 면역력이지만 한의학에서 말하는 자생력을 키우는 것, 내 몸의 기운을 높여가지고 내 몸 스스로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 물리치는 것도 있지만 물리치는 기본적인 예방이라고 그러죠. 그런 태세를 갖추어서 내 몸의 신진대사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바꾸어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 이것이 저는 면역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면역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환자분들께 요구하는 것은요, 다이어트를 돌입할 때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많이 빠지시던가요? 대부분 다 2주 정도에 집중적으로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제일 가장 의욕이 타오르고, 그리고 제가 지도를 했을 때 그 지도한 것들 대부분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만 하시면 대부분 다 감량은 됩니다. 그때 제가 요구드리는 게 2주 만에 4kg 정도인데요. 왜 이 4kg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40대 중반이 되면 언제가 돌아가고 싶냐면 출산 전에 몸매로 돌아가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의 로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65kg인 여성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 뒤의 결과를 대략 55 이하, 52, 3, 4, 5 이 정도를 잡는데요. 그때 2주 만에 4kg 정도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조금 더 큰 몸무게니까 좀 더 많은 체중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만에 4kg를 감량한다면 감량하는 속도가 점점 조금씩 느려져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어쨌든 내 최종 감량한 폭이 15%에서 많으면 20% 사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면역 다이어트 식단에서 일단 중요한 부분은 채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육식을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채식을 강조할 뿐이지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의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신다든지 다이어트를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서 채식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됐다라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채식주의자인 분들도 치료를 받으러 오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식을 대부분 다 조금 적게 하시기 때문에 채식을 조금 더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채식에서는 두 가지 단점이랄까요?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채소들을 보면 색깔들이 다 있잖아요. 이 색깔들마다 영양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전부 다 챙겨줘야지 내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 제대로 채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영양소들이 채소에는 양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좀 많이 먹어줘야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충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흰색, 빨주노초, 파남보, 검은색까지 전부 다 다양하게 드셔주시라는 거.
두 번째, 뿌리, 줄기, 잎, 열매, 해초를 견과류, 두부, 버섯처럼 산지별로 부위별로 채소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채소들을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드시는 것이 좋고요. 양으로 따지자면 채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육식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샐러드 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6팩 정도를 하루에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리자마자 아마 놀라시는 분이 계시겠죠.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면서 육식도 먹고 생선도 먹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에 샐러드 팩 3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입니다.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도 안 먹고 육식만 많이 먹었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었을 때 고기의 중량의 3배 정도의 중량을 채소를 먹었을 때 고기가 제대로 몸에서 흡수가 되는데, 고기만 많이 먹고 채소를 너무 적게 먹는다면 독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식량을 조금 더 늘려주시고, 채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식욕 억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요. 저는 식욕 억제를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욕 억제를 하면 언젠가는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치팅데이를 만든다든지 하게 되는데 지방간을 일으키는 아주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욕을 저는 조절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주노초, 파남보, 흰색, 검은색까지의 모든 채소들 다 먹게 되면 충분한 미네랄과 영양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걸 계속 지속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허기지겠지만 평균 데이터를 냈을 때 3주 정도가 정확하게 실천을 했을 때 뇌에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옛날처럼 식탐이 생기는 것보다 내가 식욕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되거든요. 그게 면역 다이어트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아침 식사를 꼭 해주시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사람은 주광성 동물이기 때문에 해가 뜨면 몸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뜰 때 아침에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아침 식사를 안 해요. 그럼 몸에서 신진대사가 제대로 안 되겠죠? 뇌의 활동도 안 되고요. 소화기에도 활동이 안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겠죠. 간헐적 다이어트를 하실 때 저녁 끝까지 먹고 아침을 건너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아침을 꼭 먹고요. 저녁을 가급적 이르게 먹은 다음에 12시간이든 16시간이든 이렇게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의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양을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다이어트는 사실 저절로 되게 됩니다. 네, 또 하나 식습관에서 하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전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건강하게 되면 면역이 좋아지고, 면역이 좋아지면 다이어트도 저절로 될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건강해지고 면역이 좋아지면 식사 양만 조절하면 당연히 체중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소들 골고루 먹고 영양소를 충분히 채우게 되면 그런 불만이 훨씬 더 적어서 식사량이 줄어드는데, 이때 식습관도 함께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건강해지고 면역이 좋아지고 다이어트도 저절로 될 수 있습니다. 식습관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안 씹어 먹고 한 4-4번 씹고 그냥 꿀꺽 삼키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꼭꼭 씹어 가지고 신분비가 잘 되고, 그리고 나서 반죽이 잘 된 것이 위장에 들어갔을 때 건강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꼭꼭 씹어 먹지 않고 내가 그냥 꿀꺽 삼키기만 하면 위장에서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 흡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요거를 또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꼭꼭 씹지 않고 먹는다는 것은 급하게 먹는다는 거죠. 급하게 먹게 되면 식욕에서 억제 중추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다이어트 챌린지를 할 때 이런 걸 한번 해볼 때가 있는데, 김밥을 이렇게 썰잖아요. 그래서 김밥 하나가 대충 요만한 동그라미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식사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식사를 한 숟갈 딱 먹고 그냥 숟가락을 딱 놓고요, 100번을 한번 씹어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나면 희한하게 안쪽에 있는 모든 구성물들이 나중에 막 느껴지기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식욕이 조금 조절되는 느낌도 드시고요, 포만감이 점점 들거든요. 그만큼 꼭꼭 씹어 먹는다는 것은 건강함을 찾기도 하고, 위장을 좋게 하기도 하고, 소화기 전체를 좋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뇌에 있는 포만 중추를 자극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물기가 있는 것을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식사하는 동안에. 그래서 물을 국, 찌개, 탕, 음료수 같은 그런 것이라든지 술을 포함해서 식사하실 때 이런 것과 같이 먹게 되면 소위 말해서 소화액이 희석되어 가지고 소화력이 떨어지고 소장으로 넘어가는 음식들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라든지 통계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물기를 가급적 줄여주는 거예요. 물론 입이 너무 말라가지고 바짝바짝 마르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물기를 최대한 줄이려면 국에 있는 건더기만 먹는다든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 많은 분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식당 바로 옆에 우리나라는 커피숍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걷지도 않고 바로 퐁 뛰어가지고 디저트를 먹게 되는데, 식사 후에 당분을 바로 먹게 되면 혈당이 치솟아 오르면서 뒤에 먹은 당분이 그대로 흡수돼 버리고, 그 전에 먹었던 음식물들은 썩 흡수되지 않고 그냥 영양분으로만 들어가게 돼가지고 잉여 영양이 되는 거죠.
남아도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지방이 안 좋은 지방이 생기고요. 축적된 지방으로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는 최소한 20분 정도는 좀 충분히 걷거나 해서 위장에서 있는 음식물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30분 정도 지나면 소장으로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 30분 정도는 조금 걸어주셔서 소화를 시킬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디저트를 드시거나 뭔가 다른 걸 드시거나 할 때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